자, 오늘은 5.4절의 이항계수에 대해서 볼 건데요. 5.4절 이항계수는 우리 앞 시간에 했던 순혈과 조합, 성질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이항계수가 뭔지 한번 생각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중학교 때 했을 거예요. 이제 그 전개하는 식을 한번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은, 자, 이거 전개했을 때 우리가 x 플러스 y 곱하기 x 플러스 y니까 전개를 해주면 x의 제곱, 그죠? 그리고 x 곱하기 y, 그 다음에 y 곱하기 x, 그리고 y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x 곱하기 y나 y 곱하기 x는 실수상에선 같은 값이기 때문에 동류항으로 생각해서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그죠? 그리고 하나만 더 해봅시다. 우리 예제 1번에 보시면 x 플러스 y의 전체 세제곱이 있어요. 그것은 x 플러스 y의 제곱에다가 x 플러스 y를 하나 더 곱한 셈이니까 위에서 우리 나온 결과에다가 x 플러스 y를 하나 곱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또 전개를 해보면 x의 세제곱 플러스 이렇게 했을 때 x제곱의 y 플러스 2x제곱의 y 그리고 플러스 2xy의 제곱 그리고 또 전개하면 xy의 제곱 그리고 y의 세제곱. 자, 그래서 동류항 역시 마찬가지로 또 묶어보면 x제곱 y와 2x제곱 y를 더해서 3x제곱 y로 볼 수 있고 이 두 개의 항도 동류항이니까 더해서 3xy의 세제곱으로 볼 수 있죠. 제곱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나머지 x의 세제곱 그리고 y의 세제곱 이렇게 더해주면 총 4개의 항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것을 지금 다시 전개를 해봤는가? 자, 일단 여기서부터 한번 관찰해 볼게요. 자, x 플러스 y를 곱했다는 것은 우리가 전개를 해봐서 지금 알겠지만 첫 번째는 사실 어떻게 된 걸까요? x제곱이 되었다는 것은 x랑 y라는 것이 어떤 항아리 안에 있다. x랑 y라는 어떤 물건이 항아리 속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x를 2번 뽑은 것.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x가 2번 뽑혔다. 자, 그러면 x 곱하기 y는 어떻게 된 건가요? 어떤 항아리 안에 x랑 y라는 물체가 있는데 x를 뽑고 y를 뽑고 즉 x가 우리가 2개를 뽑는 데 있어서 하나는 x가 뽑히고 하나는 y가 뽑히는 경우 그죠? 그리고 순서를 생각한다면 y를 뽑고 x를 뽑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y를 뽑고 x를 뽑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더해서 x랑 y를 하나씩 뽑는 가지수가 총 2가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x가 먼저냐 y가 먼저냐 그래서 2가지 그 다음에 y의 제곱이라는 거는 2개를 뽑는데 y만 2번 뽑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x랑 y란 물건이 있을 때 뽑고 다시 넣어서 다시 뽑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x 플러스 y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 이 2라고 하는 숫자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항아리 안에 x랑 y라는 물체가 있고 우리는 이 물건을 뽑아서 다시 넣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복원 추출이라고 하죠. 그래서 뽑고 나서 다시 넣어서 뽑을 수 있는 자, 이런 경우에 2번을 뽑겠다. 2번을 뽑는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x랑 y가 있을 때 x만 한 번 뽑고 다시 넣었을 때 다시 뽑을 수도 있으니까 x제곱이라는 이게 하나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x 뽑는 것을 한 가지 경우로 치면 이 앞에 있는 숫자가 x제곱 앞에 있는 숫자가 1이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x랑 y를 뽑는 방법은 x를 뽑고 y를 뽑는 방법. 또
y를 뽑고 x를 뽑는 방법. 그래서 두 가지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개수가 2라고 하는 숫자 앞에 붙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y를 두 번 뽑는 것은 그냥 한 가지 방법인 거죠. 그래서 y제곱 앞에는 1이라는 숫자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식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이 식에 전개했을 때 앞에 있는 이 숫자들을 우리가 개수라고 부르죠. 그죠? 개수라고 하는데 지금 이 얘기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뽑는 것, 그러니까 경우의 수로 생각을 한 거죠. 몇 가지가 선택되는 것인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제 1번에서는 x 플러스 y의 전체 세제곱이니까 몇 번을 뽑는 건가요? 3번을 뽑는 시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x랑 y를 뽑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자, 생각해 봅시다. 뽑을 수 있는 방법의 수를 생각해 보면 x랑 y 중에서 3개만 뽑으면 돼요. 그러면 x, x, x 3번 뽑을 수 있죠. x만 3개 뽑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방법이 한 가지 있을 거예요. x는 다 똑같은 x니까 순서가 상관이 없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x가 2개 들어가고 y가 하나 들어가면 총 3개가 되죠. 그래서 x 2개에 y 1개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이것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y를 먼저 뽑고 x 뽑고 그 다음에 x 뽑고 그죠? 그 다음에 x를 처음에 뽑았는데 두 번째 y가 뽑혔고 그 다음은 x가 뽑혔고 그 다음에 x가 뽑히고 y가 뽑히고 이 방법 외에는 없죠. 순서를 생각했을 때도. 그러니까 y는 딱 하나가 뽑히고 x는 2개가 뽑히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면 총 3가지가 나오게 돼요. 그죠? 자, 그리고 이번엔 x를 1개만 뽑고 y를 2개를 한번 뽑아보자.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한번 써봅시다. x는 1개, y 2개. 이렇게 뽑을 수 있죠. x 뽑고 y 뽑고 y 뽑고. 또 어떤 방법 있죠? y를 뽑고 x 뽑고 y 뽑고 이런 방법이 있고 또 y 뽑고 y 뽑고 x 뽑고 이거 말고는 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총 3가지 방법이 있다. 자, 그럼 이번엔 어떤 방법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나요? x가 3개가 있는 경우 생각했고 x가 2개 있는 경우 생각했고 x가 하나 있는 경우 생각했으니까 x가 아예 하나도 없고 대신에 뭐만? y만 3개 있는 경우 y가 3개 x가 0개 이렇게 생각하면 y 뽑는 거 요 한 가지인 거죠. 이렇게 해서 한 가지. 자, 그래서 뽑는 경우의 수 모두 생각해 보면 이게 전체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x 플러스 y의 전체 세제곱을 전개했을 때 전개된 최종식을 살펴보니까 x 세제곱 앞에는 숫자가 1이 있고요. x제곱 y 앞에는 3이라는 숫자가 있죠. 그 다음에 x, y 제곱 앞에도 3이라는 숫자가 있죠. y 세제곱 앞에는 1이라는 숫자가 있네요. 이 개수,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다? x 세제곱을 뽑았을 때, 즉 x를 3번 뽑는 것은 경우의 수 한 가지다. 그래서 이 1이라고 하는 숫자랑 매칭이 되죠. 그 다음에 x제곱 y라는 거는 x 2번 생각해서 y 하나. 그래서 x는 2번, y는 하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3가지 경우 있다는 거. 여기 또 3이라는 숫자랑 매칭이 되죠. 그 다음에 x, y 제곱에서는 뭐가 될까요? x는 하나고 y는 2개 뽑는 거니까 그런 방법은 3가지 있다라고 했고 그렇게 해서 연결해주면 3이라는 숫자도 매칭이 되죠. 네. 그리고 y 세제곱도 역시 앞에 개수가 1이니까 y 3개 뽑는 거 1이라는 숫자랑 또 매칭이 되죠. 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x 플러스 y라고 하는 즉 x랑 y라는 변수가 있고 그것의 몇 제곱에 해당이 되는 것을 전개를 했을 때 그 모든 변수 앞에 있는 개수들이 의미하는 바는 x랑 y를 총
이만큼 뽑았다라고 생각했을 때 가짓수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항계수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예제 1번을 한번 쭉 이렇게 가짓수를 계산을 해봤는데 정리를 해서 한번 더 써볼게요. 자, 지금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왔었단 말이에요. 전개했을 때. 그러면 이 식을 다시 들여다보면 1 곱하기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3 곱하기 x제곱 y, 3 곱하기 xy제곱, 1 곱하기 y 세제곱 이런 형태인데 실은 뭐나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떻게 된 거다? 우리 어떻게 생각했죠? y가 하나도 없고 x만 3개 뽑은 거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3개를 뽑아야 하는데 3개를 뽑는 거죠. 뽑는데 그 중에서 y는 하나도 없어야 한다. y는 하나도 안 뽑는 가짓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3개 중에서 하나도 안 뽑는 것. 이거랑 같은 말은 3개 중에서 3개를 다 뽑는 것. 나머지를 다 뽑는 것.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n에서 r개를 뽑는다. 이걸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5개에서 2개를 뽑는다는 소리는 5개 중에서 3개를 버린다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항상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식도 같다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래서 이 숫자가 얼마가 되나요? 3개 중에 하나도 안 뽑는 경우는 한 가지. 3개 중에 3개를 다 뽑는 것도 하나. 그래서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여기 3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거다? x가 몇 개? 2번 뽑혀야 하고 y는 1개 뽑혀야 돼요. 그죠? 그래서 y가 1개, x는 2개 뽑혀야 돼요.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뽑는데? 3개를 뽑는데. 그래서 3개 중에서 x가 2개 뽑히는 경우의 수. 이렇게 생각해도 좋고 반대로 3개 중에서 y가 하나 뽑히는 경우의 수. 이렇게 생각해주면 자, 3c 1이니까 뭐가 되죠? 3이 되죠. 그래서 여기 3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 것. 그 다음에 여기 3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해석한다? x 곱하기 y 제곱의 의미가 x는 1개, y는 2개 뽑는 거니까 몇 개 중에서 3개를 뽑을 때 x는 하나, y는 2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가 뭐를 의미한다? 3개 중에서 x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 뽑히는 거고 y로 보면은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야 하는 거고 그쵸? 그래서 3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y 세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일 때 자,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y가 3개 있다. 뽑혔다는 뜻은 x는 0개죠. 그죠? 그래서 3개 중에서 x 입장에선 하나도 안 뽑히는 거. y의 입장에서 보면 3개 중에 3개 다 뽑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1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그게 바로 개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합론적으로 생각하니까 이렇게 개수를 즉 이 식을 우리가 전개했을 때 개수가 결국에는 조합이라는 거죠. 몇 개를 뽑을 수 있는가. 그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 티어렘 1번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지금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일반화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일반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x와 y를 변수라고 하고 n을 의미 아닌 정수라 하자. 그래서 x 플러스 y의 몇 제곱이다 라고 썼을 때 n이라고 하는 숫자는 양의 정수란 뜻이에요. 의미 아닌 정수니까 0제곱도 가능하고 1제곱, 2제곱, 3제곱 이런 숫자들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걸 전개했을 때 결과가 이렇게 되더라. 자,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위에서 x 플러스 y의 세제곱 계산했는데 그게 지금 시그마 j는 0부터 3까지 여기 n과 여기 n은 일치하는 숫자죠. 그래서 똑같이 한번 써보고 자, 예를 들어서 자, n은 3이고 j는 그대로 변수로 두고
그다음에 x의 3 마이너스 j의 y의 j라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얘를 한번 전개를 해보면 자, j가 0일 때 시작을 해요. 그럼 여기다 넣어서 3의 0, 3c 0이죠. 세 개 중에 0개 뽑는 것. 그 다음에 x의 3 마이너스 j제곱이니까 3 마이너스 0제곱, 그리고 y의 0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더하기, 이제 j가 1이 되었을 때, 그럼 3의 1이 되고, x의 2제곱 곱하기 y의 1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j가 2가 되면 3의 2가 되면서 x의 1제곱, y의 2제곱. 그 다음에 j가 3이 되면, 즉, 마지막이 되었을 때, 3에서 3을 뽑고, 3개를 뽑고, 그 다음에 x의 3 마이너스 3의 y의 3제곱.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3C0은 1이고, x의 세제곱, 그리고 y의 제로제곱은 1,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보시면 3 곱하기 x제곱의 y, 플러스 3C2는 3C1과 같으니까 3의 x의 y제곱, 그 다음에 3에서 3 뽑는 건 한 가지. 그래서 x의 0제곱 y 세제곱인데 x 0제곱은 1이니까 없애줄게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x 플러스 y 세제곱을 했을 때 위의 결과하고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죠. 이걸 일반화한 거예요. 어떻게? 이 3이라는 숫자를 4제곱이 돼도 성립하게, 5제곱이 돼도 성립할 수 있도록, 100제곱이 돼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생각해 보면 자, n개 중에서 j개를 뽑는다. 그게 개수라고 했죠. 위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면 n개 중에서, 즉 몇 제곱을 했을 때 이 개수 중에서 내가 x랑 y라는 변수가 있다면 x랑 y 중에서 하나를 정해서 그것을 몇 개 뽑느냐라는 것이 앞에 개수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n개 중에서 j개를 일단 뽑는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x의 n-j제곱과 y의 j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숫자는 둘을 더했을 때, 지수를 더했을 때 항상 뭐가 될까요? 총 개수가 n개죠. n개를 우리가 채운 데 있어서 x랑 y를 몇 개씩 뽑느냐를 지금 경우의 수를 따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수를 다 더하면 n개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죠? 자, 여기서도 보세요. y의 0제곱, 2개 더하면 3이죠. 그죠? 그 다음에 2하고 1 더하면 3이 돼야 하죠. 왜냐하면 3개 중에서 x랑 y를 뽑아내는 거니까. 그 다음에 x랑 y제곱 하면 몇 개? 3제곱. 3제곱. 그 다음에 x의 0제곱과 y 3제곱 더하면 3. 그쵸? 그래서 더했을 때, 지수를 더했을 때 당연히 이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지금 나열한 것은 어차피 n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이니까 이렇게 전개가 되는구나 아시면 되고요. 여러분은 이 식을 기억하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항계수 정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반화해서 이것을 이항 정리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예제 2번 한번 전개해 볼까요? 이번에는 x 플러스 y의 4제곱이에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4개를 뽑아내는 거죠. 뭐를? x랑 y를. 그럼 어떤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x 2개 뽑을 수도 있고 y 2개 뽑는 경우도 있을 거고 x 3개 뽑히면 y 하나인 거고 y가 3개 뽑히면 x는 하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해서 4개를 채운다는 소리예요. 그랬을 때 자,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여러분이 잠깐 멈추고 x 플러스 y의 4제곱을 한번 손으로 써보세요. 직접 전개를 해서. 그럼 x 플러스 y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자, 제곱했던 거 다시 한번 써보면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의 제곱의 제곱이 되겠죠? 요것도 전개하시는 거예요. 해서 뭐가 됐는지 일단 확인을 해놓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띠어렘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여러분이 한번 계산해보고 잠시 멈췄다가 자,
자, 이번엔 이항 정리를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자, 위에 있는 정리 그대로 가지고 올게요. 여기 4제곱이니까 시그마 J는 0부터 어디까지? 4까지. 이거 똑같은 숫자였죠? 그리고 4, 여기 똑같은 숫자, 그리고 J. 그 다음에 X의 4, 똑같은 숫자, J, Y의 J제곱. 이게 이항 정리예요.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전개해 봅시다. J가 0일 때 들어가면 4에서 0개 뽑아서 X의 4제곱에 Y의 0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에 J가 1이 되면 X의 3제곱, Y의 1제곱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J가 2가 되면 4의 2에서 X의 2제곱, Y의 2제곱. 그 다음에 J가 3이 되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J가 4가 되면 X의 0제곱, Y의 4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4시 0은 4개 중에 하나도 안 뽑는다. 무엇을? 이제 연결을 해보세요. 뭘 안 뽑는다는 소리죠? 0이란 소리는 Y를 하나도 안 뽑겠다라는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X만 4개 들어간다. 그럼 X 4개 뽑는 거 그냥 한 가지잖아요. 그래서 1 곱하기 X의 4제곱으로 쓸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 텀을 보면 4개 중에 하나 뽑는데요. 무엇을? 하나 뽑는 거 생각하면 Y가 하나 뽑힌 거죠.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4개 중에서 X 3개를 뽑는다. Y를 하나 뽑은 거니까 나머지 3개는 X여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X 세제곱, Y 1제곱. 앞에 개수는 4가 된다. 4씨 1이니까. 그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X 세제곱 Y가 왜 개수가 4인가? 무슨 뜻이냐면 X는 3개가 뽑히고 Y 하나 뽑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경우 있어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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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이렇게 뽑는 경우. 그 다음에 X, Y, XX 이렇게도 뽑을 수 있고 그 다음에 XX, YX로 뽑을 수 있고 YXXX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총 4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뽑는 것이 4가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4C2에 이것도 마찬가지 X 2개, Y 2개를 배치하는 방법이 총 4C2가 된다는 소리네요. 그래서 6가지. 그 다음에 4C3은 뭐랑 같죠? 4C1하고 똑같죠. 그래서 4가 되고 X의 Y 세제곱. 4C4는 4개에서 4개 뽑는데 뭘? Y를 4개 뽑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한 가지. Y의 4제곱. 그래서 전개했을 때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될 거예요.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텀으로. 자, 이렇게 여러분 정리한 거 앞에서 제가 해보라고 한 거 있죠? 해서 같이 비교해 보시면 돼요. 맞는지. x 플러스 y의 전체 25제곱의 전개에서 x 12제곱 곱하기 y의 13제곱의 개수가 얼마냐라고 했어요. 자, 이제 25제곱이네요. 그러면은 무슨 뜻일까요? x랑 y를 25개 배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전개했을 때 어떤 모양일까요? 처음에 x 25제곱 플러스 x가 24개, y가 하나, x가 23개, y는 2개 이렇게 해서 지수가 다 25개가 되게끔 해서 더해서 나머지 플러스 y의 25제곱까지 쭉 전개가 될 텐데 그 앞에 있는 개수는 여기가 뭐가 될지 여기에 있는 개수가 뭐가 될지 이건 여러분이 이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항 정리를 통해서. 그러면 x의 12제곱, y 13제곱 앞에 개수가 무엇이 될 것인가? 지금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쭉 전개했을 때 어딘가에는 플러스 x의 12, y의 13제곱 있을 거고 그 앞에 있는 개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물어본 거죠. 그러면 이걸 일단 들여다보고 25개, 25제곱을 전개했을 때 그 얘기는 25개를 내가 배열을 하는데 x는 12개가 필요하고 y는 13개 필요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x 12개, y 13개를 다 조합해서 배치했을 때 몇 가지가 나타나는가?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여기 있는 숫자는 그쵸? 총 25개 중에서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가?
만약에 내가 x를 기준으로 삼고 싶다. 나 x 12개 뽑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면 25개 중에서 12개 뽑는 경우의 수가 개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나는 y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싶다. y를 13개 뽑는 거니까요. 그래서 25개 중에서 13개를 뽑는다라고 봐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고 이거를 써도 되고 얘를 써도 돼요. 왜냐하면 또 생각해보니 두 개는 같은 값이거든요. 그쵸? n에서 r을 뽑은 거나 n에서 n-r개를 뽑는 거나 같은 거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그래서 항상 같은 값이고 같은 값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x는 12개를 뽑았다는 것은 나머지 y가 13개 뽑힌다는 소리고 y가 13개 뽑혔다고 생각하면 나머지 x는 12개가 뽑혀야 총 25개를 구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개수는 뭐가 된다? 25에서 12를 뽑는 것 또는 25에서 13개를 뽑는 것. 그래서 계산하면 자 어떻게 될까요? 25 팩토리얼에서 13 팩토리얼, 11 팩토리얼 해서 여러분이 요거 계산 조금 더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예제 4번 볼게요. 2x-3y 전체 25제곱의 전개에서 x의 12제곱, y의 13제곱의 개수는 위에 있는 예제랑 물어보는 값은 같은데 지금 이 식이 조금 달라요. 식이 어떻게 다르냐면 여기가 이미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다르고 x 앞에도 개수가 있고 y 앞에도 개수가 있죠. 우린 x 플러스 y의 전체 n제곱을 정리하는 것만 생각했는데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개수를 생각해야 할까요? 개수.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2x라고 하는 이 앞에 있는 텀에 25제곱이 처음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2x의 전체 24제곱의 마이너스 3y. 즉, 자, 이 식을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2x 플러스 마이너스 3y의 25제곱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는 x 플러스 y의 n제곱 형태였지만 지금은 2x를 하나의 첫 번째 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y를 어떤 두 번째 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결국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 묶어서 생각을 해보면 2x 첫 번째 있는 값,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값 이렇게 덩어리로 생각해서 계산을 하면 자, 24개에 1개 이렇게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개수는 역시 결정해야 되는 값이죠. 그리고 2x에 몇 개? 23개 들어가면 마이너스 3y는 2개 들어가면 되죠. 왜냐하면 더해서 25개니까. 그리고 그 앞에 개수도 역시 채워져야겠죠. 왜냐하면 얘를 23개, 얘를 2개 배치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니까. 그걸 이제 생각해서 정리를 할 거다. 그래서 마지막 3y, 마이너스 3y 25제곱까지 쭉 더해가지고 다 더하면 이 식이 전개가 될 텐데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것은 중간에 끼어있는 x제곱, y의 13제곱이란 개수가 궁금한 거예요. 즉 어딘가에 있겠죠. 여기 사이에. 그래서 x의 12제곱, y의 13제곱 앞에 있는 이 숫자가 과연 무엇일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x가 12개, y가 13개니까 전체 25개를 뽑을 때 있어서 y 입장에서 생각하면 y 13개 뽑는 셈이죠. 그래서 13개를 뽑는다. 이만큼의 가지수가 포함이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x 앞에 있는 개수가 지금 2가 있고요. y 앞에 있는 개수는 마이너스 3이에요. 얘네들도 따라서 오겠죠. 왜냐하면 지금 덩어리로 생각하기로 했으니까. 그쵸? 그냥 x 플러스 y가 아닌 거잖아요. x 플러스 y면 개수를 이걸로만 결정하면 끝날 텐데 그 앞에 지금 x 앞에 2가 있고 y 앞에 마이너스 3이 있으니까 이거를 또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라고 하는 숫자는 몇 개가 지금 곱해질까요? x가 12개 포함되면서 그쵸? x가 12개 포함되니까 2x라고 하는 게 12개가 돼야지만 x의 12제곱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2의 12제곱이 계산이 돼서 앞에 이렇게 포함이 된 형태가 전체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2의 12제곱이 일단 필요하고 그 다음에 y의 13제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마이너스 3y라고 하는 것의 13제곱이 되어야만 마이너스 3의 13제곱 곱하기 y의 13제곱이 돼서 이만큼을 뒤로 빼내고 지금 여기 이렇게 뒤로 빼냈을 때 앞에 모아지는 숫자들을 한 번에 계산하자는 거죠. 그게 지금 개수니까. 그래서 2의 12제곱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요? 마이너스 3의 13제곱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 곱한 것이 전체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만큼이 이것의 개수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자,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지금 x의 12제곱, y의 13제곱 앞에 있는 숫자를 계산하고 싶은데 우리가 주어진 이 식을 먼저 계산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x의 12제곱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x라고 하는 원래 안에 있던 텀 그것에 12제곱이 일단 있어야만 x 12제곱이 뭔가 정리가 될 것이고 다음 마이너스 3y의 13제곱 있어야 y 13제곱도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먼저 하면 2의 12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3의 13제곱에 x의 12제곱 y의 13제곱이 돼서 자, 이것이 등장하고 그 앞에 있는 값도 개수의 흡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 뭘 또 추가한다? x를 12개 뽑는 가지수를 생각하자. 그래서 전체 25개 중에서 12개 뽑는 거. 또는 y 13개니까 25개 중에서 13개 뽑는 거. 그래서 이 전체가 비로소 이 녀석의 개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지금 x 플러스 y의 n제곱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숫자까지 고려를 해야 한다. 2하고 마이너스 3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정리를 하나 볼게요. n이 음이 아닌 정수라면 다음이 성립한다. 자, 시그마 기호가 있고 k가 0부터 n까지 n의 k를 했을 때 이것은 2의 n제곱이 된다라고 했는데 자, 일단 이항 정리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x 플러스 y의 n제곱은 시그마 j는 0부터 n까지 n의 j의 x의 n-j의 y의 j제곱이었다. 이게 이항 정리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자, 여기 등식으로 넘어갈 때 x에다가 1을 주고 y에다가 1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관찰해 보면 x에 1 들어가고 y에 1 들어가니까 2의 n제곱이 되죠. 그리고 시그마 j는 0부터 n까지 n에서 j에게 뽑는 것 x에 1 넣고 y에 1 넣고 y에다 1 넣고 자 그러면 1의 몇 제곱, 1의 몇 제곱인데 n-j도 정수일 거고요. j도 정수잖아요. j는 0부터 n까지고 n이 양의 정수라 했으니까. 그쵸? 그래서 다 정수니까 1의 정수 해봤자 다 1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그냥 1이니까 쓰나 마나죠? 그래서 2의 n제곱이 0부터 n까지 n에서 j에게 뽑는 거다. 이런 식이 나오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다음이 성립한다 라고 했던 이 식은 무엇이다? 이항 정리에서 x는 1이고 y는 1인 특별한 케이스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리가 있을 때 그것에다가 뭔가를 대입해서 바로 이렇게 나오는 하나의 정리를 따름 정리라고 얘기해요. 커러럴리라고도 하는데 따름 정리란 그냥 정리, 이미 알고 있는 정리 있죠? 명제, 그리고 참인 명제고 증명된 사실. 그 정리에 대해서 무언가를 집어넣었을 때 바로 이렇게 도출할 수 있는 결론. 이런 정리를 따름 정리라고 해요. 그냥 정리라고 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거를 따름 정리. 그래서 이런 사실도 일단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그 이유부터 해서 또 재밌는 사실들이 많이 있거든요. 요거 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고, 앞에서 제가 5장 5.3절이었나요? 거기서 종합증명이라고 해서 다음 절에서 할 거예요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얘기를 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5장이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 시간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